반갑습니다.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. 자, 이번 수업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클릭도 해주시고 또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면서 또 질문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대한 제가 다 답변하고 또 댓글을 수업할 분량의 어떤 답변 내용이 아니더라도 댓글로 다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움직여 보겠습니다. 자, 이번 질문은 질문을 보겠습니다. 자, 이게 질문 내용입니다. 자, 임차인은 전입일이 2017년 3월 27일이며 이것은 말소 기준 돌리기보다 늦어서 대항력이 없는데 왜 낙찰이 되면 1순위 배당 1순위 은행보다 늦은데 왜 배당 받고 2순위 임차인은 6천만 원 받아간다고 했느냐, 이런 내용인데, 질문을 보기 전에 먼저 사건을 한번 봐야 이 질문을 알 수 있겠죠. 자, 보시면 이 사건입니다. 2018 타경 31,841호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주택입니다. 자, 이 주택 물건은 2019년 4월에 경매 나왔습니다. 나왔다가 유찰되고, 그리고 또 2차에서 유찰되고 3차 진행 예정에 기각이 됐습니다. 2019년 6월 24일. 그러니까 오래전에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수업을 했었는데 그 방송 시청을 최근에 와서 하신 분이 이거 왜 이래요?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. 이때 이해관계자들이 소유자, 채무자 있고 그리고 채권자는 대부 주식회사입니다. 이런 어떤 채권, 채무 관계의 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,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보면 자, 이 주택 물건에 임차인이 있습니다. 임차인의 전입일이 2017년 3월 27일입니다. 자, 이렇게 있고, 말소 기준 권리인 1순위 그 건저당권이 2016년 11월 25일입니다. 자, 그러니까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늦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는 어떤 그런 주택 물건인데, 자, 여기서 이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전입이 늦어서 대항력이 없는데, 없습니다. 실제로 없습니다. 없는데 왜 낙찰이 되면 이게 고려저축은행이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이게 1순위 근저당입니다. 자, 이 1순위 근저당이 배당을 받겠죠. 자, 이 사람이 배당을 받고, 자, 2순위로 임차인이 6천만 원 배당을 받아간다고 말씀하시나요?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? 라고 질문하셨습니다. 즉, 자, 첫 번째 은행이 있겠죠. 은행 근저당이 있습니다. 그리고 2순위로 임차인입니다. 자, 이 사람이, 이 은행이 돈 받고 왜 임차인이 다 받느냐? 이제 그 질문입니다. 2순위니까 당연히 받는데, 이 2순위가 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 질문하신 분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사건은 이렇고, 자, 이 권리 분석 내용을 봐야 되니까, 자, 여기 보겠습니다. 자, 임차인에 대한 내용입니다. 임차인이 있는데, 자, 이름은 제가 가렸습니다. 이 주택의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이 주택의 주거용 전부에 대해서 점유 중이다. 보증금 6천에 월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까 제가 질문자가 말씀하신 6천만 원,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. 자, 이 임차인이 보증금 6천에 전입일이 2017년 3월 27일이고 확정일자는 2017년 3월 30일입니다. 즉 3월 27일 날 전입 신고를 하고, 그리고 확정일자는 30일 날, 3일 뒤인 3월 30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. 확정일자. 나의 이 임대차 계약의 진정한 계약으로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공식적인 어떤 공적 기관이 확인해 준 날짜 3월 30일. 따라서 이 공적 기관, 이 주로 주민센터가 되죠. 이 기관이 확인해 준 이 날짜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날짜가 된다. 자,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단순히 이 전입 2017년 3월 27일
이 전입 날짜만 이 권리 관계의 안에서 의미 있는 날짜가 아니라 이 확정일자, 주민센터 가서 이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받은 날, 3월 30일, 이 날짜도 큰 의미를 가진다. 배당하는 데는 이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. 즉, 여기 보시면, 자, 등기 현황으로 가겠습니다. 이 등기는 토지와 건물, 이 등기 현황은 같습니다. 토지도 건물도 등기부등본의 권리 순서와 날짜, 그리고 금액, 권리자들이 다 똑같습니다. 그래서 하나만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등기 현황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 2018년 12월 12일 됐고, 자,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근저당, 이 중요하죠. 이게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. 이게 2016년 11월 25일. 이 확정일자가 언제입니까? 2017년 3월 30일입니다. 늦죠? 늦습니다.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다. 대항력이란 주인이 바뀌어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죠. 대항력은 없어요. 왜냐?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늦으니까 이 등기 이후에 있는 권리는 모두 다 말소시키고 낙찰된 그 대금 안에서 그들의 순서대로 배당 순서에 맞게끔 배당을 해주고 다 못 받는 사람은 이 물건 안에서는 권리는 끝입니다. 다 소멸됩니다. 세입자도 이 임차인도 날짜가 2017년 3월 30일이니까 이 기준보다 늦으니까 결국은 소멸되고 대항력이 없다라는 거죠.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. 그러나 배당 순서에 있어서는 자, 이제 배당. 그럼 얼마에 낙찰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 안에서 배당을 해주는 순서는 바로 이 확정일자라는 거죠. 2017년 3월 30일. 2017년 3월 30일인데 이 보면 근저당 아래 가압류가 있습니다. 이게 2017년 10월 20일. 우리는 3월 30일. 자, 따라서 이 근저당이 배당을 다 받으면 그 다음 남는 돈은 이 3월 30일 두 번째 순서인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다라는 것을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 확정일자의 의미에 대해서 이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셔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립니다. 두 번째 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. 첫 번째 근저당 보시면 1억 2,870만 원 채권 최고액 되어 있습니다. 사건 내역에 한번 보면 감정이 2억 2,300이고 2억 2,344만 6,500원. 2차 최저가가 1억 7,800입니다. 자, 이 물건이 아마 수급됐을 때가 이때쯤인 것 같은데, 그러면 낙찰이 얼마에 되냐는 거죠. 얼마에? 뭐 1억 7,800을 넘지 않는다는 기각됐기 때문에 낙찰가가 없지만, 뭐 가정을 한다면, 뭐 예를 들어 1억 6천에 가정할 수 있잖아요. 1억 6천. 1억 7,800은 넘지 않고, 뭐 이거보다 더 많이 쓸 거니까. 얼마에 됐을지는 모르겠지만, 그럼 뭐 1억 6천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. 가정을 하면, 자, 이 채권 최고액이 1억 2,870인데 실제 채권액이 얼마냐? 그건 모르겠습니다. 우리는 알 수 없죠.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이 금액을 넘을 수는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자, 1억 6천에 마이너스 1억 2,870. 자, 뭐 최고로 많아서 이 금액이라고 가정을 할게요. 그러면 남는 금액이 3,130만 원 남겠죠.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? 바로 이순이 여기에 배당이 간다. 자,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나머지 가압류나 압류 이게 전부 다 말소. 뭐 돈 못 받더라도 끝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배당 정리가 됩니다. 자,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확정일자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끝으로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잠시 설명드릴게요. 이 표는 제가 수도 없이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께서도 이것을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. 자, 권리 분석이라는 건 이 부동산을 중심에 두고 이 소유자 그리고 채무자가 있을 겁니다.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. 자, 이걸 또 분리시켜서 다른 사람이라고 가정하고, 그리고 이 물건과 관계된 여러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뭐 은행, 조금처럼 임차인, 뭐 가압류, 압류, 뭐 세금,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 점유자는 임차인일 수도 있고
또는 뭐 임차인의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소유자의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 얽혀 있는 소유자, 채무자, 채권자, 점유자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법원의 입장에서 있습니다. 법을 가지고 집행하고 처리해야 될 법원의 입장에서의 권리 분석. 그리고 낙찰자도 있겠죠. 입찰해서 이 부동산을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는, 가져올 때 얽혀 있는 이들 간의 관계가 미처 다 해결되지 못하고 이 부동산과 함께 낙찰자에게 온다면 낙찰자는 그 남아있는 권리 관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자를 감안한 금액으로 낙찰을 또 받게 되겠죠. 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, 권리적 관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된다. 자, 우리는 주로 질문하는 분, 그리고 경매 사건을 분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낙찰자가 되기 위해서 분석을 합니다. 이 입장에서 바라본 이 부동산의 이 부동산 경매의 법적인 관계, 이들 간의 어떤 문제, 해결해야 될 것들,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있는 거죠.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 사건은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이 1채권자, 그 다음에 1번이고 두 번째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. 그래서 이 물건을 팔고 제일 먼저 1순위 근저당권자에 배당을 하고 남는 금액은 또 2순위한테 갈 수가 있다는 거죠. 주는 그 순서는 전입일이 아닌 확정일자다. 자,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내보낼 때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명도 확인서를 가지고 명도를 할 수 있다. 자,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 수업이었습니다. 자, 그걸 보시고 또 다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또 구체적으로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좋아요,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